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55일차 1장 챕터 1 들어갑니다. 이제 행정학 맨 처음 시작하면 들어가는 파트가 여긴데 저희가 거꾸로 된 뚝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일 마무리인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1장의 챕터 1에 들어왔습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쭉 하면 거꾸로 진 뚝배기는 다 마무리가 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힘내주시고 열심히 같이 해주세요. 자, 1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긴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은 관리입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좁은 의미에서의 행정이 바로 공익을 위한 활동이죠. 그래서 공익을 위한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넓은 의미의 행정은 그래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람들의 협동적 행위, 좁은 의미의 행정이라고 한다면 공공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책 및 관리 활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행정은 공조직과 사조직 사이의 연결 네트워크로서의 거버넌스 개념을 강조하고요. 이 거버넌스 자체가 협치의 개념, 요게 좁은 의미, 협의의 개념으로서 행정이 최근에 변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행정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주로 권력성이라든지 정치성이라든지 체제성이라든지 공공성 같은 것들인데 이게 모두 다 협의의 행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고요. 보통 수단적 특성이라고 얘기한다면 행동의 협동성, 관리성 이런 거 표현하는데 이게 모두 다 광의의 행정, 넓은 의미의 행정에서 강조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보통 행정과 경영 모두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공공재의 성격. 챕터 1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재의 성격인데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의 성격이죠. 그중에 경합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의 소비를 차단시킬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대가, 징수 가능성, 제가 요금, 죄송해요. 이게 틀렸군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의 소비를 대가를 대불하지 않으면 재화를 소비할 수 없는 특성이다. 이건 경합성이 아니라 배제성 내용입니다. 내용이 잘못 들어가 있네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성질은 경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제성, 경합성 이렇게 빈칸 넣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지금 10번 보시면은요. 10번에 경합성과 비경합성, 배제성과 비배제성 딱 나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합도 하고 배제도 하면 민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합을 안 하고 배제도 안 하면 공공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경합은 안 하는데 배제를 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그게 요금제가 되고요. 경합은 하는데 배제를 시킬 수가 없는 게 공유자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유자는 고갈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공유제의 비극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피해인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피해자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소수의 지금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죠. 그래서 너무 과다한 소비를 해주게 되고요. 이게 결국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자유주의 국가는 국민주권주의가 확립되어 있죠. 의회 민주주의의 발달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13번 근대 입법국가의 임용구조, 공직구조 역시 정치적인 임용을 강조하는 역관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현대 행정국가는 주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행정국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뉴딜 정책부터 시작해서 1930년대 뉴딜 정책이죠. 1970년대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건설 프로그램까지를 행정국가의 최절정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정부의 역할을 좀 줄이게 되는 신행정국가 등장하죠. 여전히 행정국가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작은 정부로서의 개혁을 강조하는 정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 정부가는 정부의 개입을 불신하고요. 진보주의 정부가는 인간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족한 전제라고 전제합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시게 되면 우리가 일단 행정의 변천까지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행정에 대한 설명. 최근 행정은 단독 행위가 아니죠.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는, 참여하는 행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전제입니다.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요. 행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습니다. 행정의 본질적 가치는 행정만의 가치, 보통 정의나 형평성, 능률성이나 책임성이 주로 수단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야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4번은 X고요.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사바스가 구분한 공공서비스의 유형. 공유제는 말 그대로 공유하는 재화입니다. 과잉 소비로 인한 고갈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고 이게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죠. 요금제는 요금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재는 지금 보시는 이 배제성이 없죠. 요금제와 공공재 모두 다, 아니, 공공재와 공유자원 모두 다 배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공급하는 재와 바로 가치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치재는 민간재의 한 유형으로 보기 때문에 본래 시장을 통해서 알아서 배분이 이루어지지만 가치재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제에서 옳지 않은 내용은 2번이 됩니다. 3번 갈게요. 재활의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로 나눈다. 자, 배제도 하고 경합도 하면 이게 민간재와 사적재화가 됩니다. 비배제, 비경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공공재가 되죠. 배제는 안 시키는데 경합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공유자원이 되고요. 배제는 시킬 수 있는데 경합을 안 하면 요금제가 됩니다. 그래서 치안과 외교는 전형적인 공공재. 해저 강물이나 공공 낚시터는 공유자원. 목초지나 케이블 TV는 아시겠지만 목초지 같은 경우는 공유 자원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요금제가 되겠죠. 구두와 라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민간재와 사적재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내용 유형별 사례 적합한 것은 현재 2번이 됩니다. 자, 3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4번. 사바스가 구분한 네 가지의 공공서비스 유형과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금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있는 재화입니다.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재화죠. 집합제는 공공재입니다. 무임승차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갖는 서비스 혹은 재화, 프라이빗 굿즈, 민간재 혹은 시장재입니다. 과잉 소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문제의 틀린 내용은 1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저희 55일차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고요.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개강하고 되게 바쁘고 정신없는 한 주일 텐데 이제 3월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볼게요. 우리 내일 아침 일요일 날 드디어 종강입니다. 내일까지 아침에 꼭 본방 사수해주세요.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안녕.